자, 이번에 인하대 거. 자, 인하대는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하대반, 인하대 많이 쓰실 텐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인하대반을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인하대반 따로 만들어 줄 때, 인하대반을 이제 수업하시는 참교생님들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요것도 인하대고요. 또 하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종합편에도 나오고, 중간중간 계속 나오죠. 인하대 할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줄 텐데, 병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좋아하는 학교가 인하대입니다. 거의 매년 하나씩은 꼭 나오고요. 설령 안 나오면 2년에 한 번꼴로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해서 인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가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인하대 그냥 구경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병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좋아하는 학교. 다른 학교는 아니죠. 다른 학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매년 내는, 인하대는 거의 매년 내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거.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또 얘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되면 된대더라. 폐구간, 개구간, 또 사이값 정리 이렇게 나왔고요. 자, 갑니다. 2-1. 두 함수 f에서 g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아싸.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마음대로 써야지. 자, 이럴 때 물론 ab에서 자, fa, ga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했을 때 이렇게 힘을 보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지금 증가와 감소의 증자, 감자 그 두 개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위기를. 도함수가 크다, 작다. 근데 함수까지 또 대수를 비교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시험 본 학교가 인하대야. 다시 말하면 조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그죠? 이거 학교가 낮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학교 그레이드하고도 문제가 조금 되지만 논술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하고 성신여대에 비하면 당연히 이화여대가 좀 그레이드가 높죠. 근데 문제는 성신여대가 더 어려울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 레벨에 따라서 무조건 논술 난이도가 차이가 같이 비례한다는 아닌데 인하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쉽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얘만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논술은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몸과 머리에 힘이 빠졌을 때 아이디어가 보여.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소리야. 그 아이디어는 뭐야? 이거 새롭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힘을 빼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몇 개월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이걸 갖다 이거 증가하면서 이게 잘 안 떠오른다고요. 그때 어쨌든 대소 비교가 나오고 이랬잖아. 이게 이런 게 좀 힌트거든요. x의 대소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함수값, 최종은 이게 함수값이잖아. 근데 중간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근데 이게 딱 안 떠오르는 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함수가 두 개가 돌아다녀서 그런 거야. 두 개가 돌아다녀서. 얘의 키포인트는요. 이거야 이거. 선생님 내가 색깔 딸게 써놨잖아. 이거라니까 이걸로. 두 개 함수 FGS로 보지 말고 하나의 함수로 보게 되면 보는 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식변형이야? 이항한 거잖아. 이항. 이거 보게 되는 거야. 이항. 고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과 차이가 나게 난이도가 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식변형. 근데 이 식변형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뭔가 쭉 해는 는1. 는1을 내가 뭐로 보면 되는 거야? 어떤 x의 영속으로 본다든지 혹은 더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많이 나오던 게 뭐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본다든지 이런 게임 끝인 거야. 1을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눈에 아직 그 렌즈가 안 껴져서 그런 거죠. 그죠? 이 식변형. 얘 뭐 한 겁니까? 이항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hx를 fx 빼기 gx로 잡았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뭐 할 거야?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 쓸 겁니다. 그죠? 이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써주시고요. 그죠? 왜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데 이거 또 쓰나요? 여기 뭐가 나왔죠? fx와 gx에 대한 조건이 나왔고요. 나는 새롭게 hx를 세팅했잖아. 그럼 난 hx로 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hx도 성립한다는 건 멘트를 알려주이죠. 자, 그리고 h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리고요 h'은 당연히 미분하는데 얘도 h'x가 양수다라는 것을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주어진 것 갖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h라는 함수는요. 자, 이게 x축인데 hx 함수는요. 잘은 모르겠는데 a에서 0이야. 그리고 얘 뭐냐면 증가입니다. 그죠? 아직 내가 잘 그리지 않을게요. 0인데 증가야. hx가 다 증가다? 그러면 무조건 0일 지나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소리야? 잘은 모르겠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FB, GB다. 이거는 내가 지금 보일 거 이거잖아. 결론적으로. 이거잖아. 근데 내가 HX 함수를 FX와 GX를 갖다 하나의 식으로 봤으니까
넘겨서 f 빼기 gb는 양수인데 이건 뭐다? hb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hb가 양수임을 보인다 이거라고요. 나는 하나로 봤으니까 hb가 양수임을 보인다고요. 근데 게임 끝났죠. 벌써 이거.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나 말로는 돼.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이거 문제 주어졌으니까. 근데 a가 0이고 증가니까 b에서는 당연히 양수라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면 되겠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빨리 앉아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해서 친절하게 말로 제가 발음 똑바로 해가지고 딕션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가 아니잖아. 구술 면접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는 것까지도 아셔야겠죠. 그죠? 논술에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을 표현해야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hx 함수가 내가 이걸 쓴 거잖아.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요거 쓰겠다 소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쓰시고 h'c가 이건데 자 요거 만족하게 한다. 근데 이게 원래 여기 화살표가 다 있거든요. 이거 다 안 보이냐? 그죠? 선생님 패드에는 다 있는데 이게 좀 뚝뚝 떨어지니 이거래서 요거고요. 이거래서 요거 이렇게 된 거야. 화살표가 원래 있는데 다른 색깔로 써야겠다. 자 이거야. 이게 성립해. 근데 이거 쓸 때 반드시 선생님 이거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얘가 뭐라고요? HA는 자 봐봐. 요 식이야. 요거 식이 정의식인데 HA는 0이라고 해서 여기 사라졌고요. 얘가 뭐가 된 거죠? H'C는 증가함수. 그대로 0에서 A에서부터 0이고 그다음에 증가함수니까 H'C는 당연히 뭐다? 요 범위 있으니까. A하고 C가 이 범위 때문에 이게 된 거야. 그죠? C가 여기 있으면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이 범위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된 거야. 정확하게 쓰셔야 돼. 그러면 우변이 양수고 좌변이 이렇게 됐어.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A하고 B가 대소관계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결국에 뭐가 된 겁니까? 그래서 분자도 양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HB가 양수라는 것은 아까도 위에서 말했지만 HB가 뭐야? 이거라고요. 그럼 이게 바로 FB 빼기 GB가 양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FB가 G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논리적으로 쫙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감점이 1도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죠? 범위들 봐봐 이 범위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죠? C가 이쪽에 있으면 나가리잖아.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고 크게 디자인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게 가장 큰 거고요. 표현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논술인 거예요. 다음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 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풀어야 되는 거 있고요. 이게 관건이구나 라는 것은 이제 점점 당연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계속 얘기를 해줄 거고요. 얘 같은 케이스는 3번도 어렵지만 2번에서 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케이스에서. 자, N이 자연수일 때 실수 A에 대하여 fx, gx가 다음과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띄어져 있으면 좀 더 보기 편할 텐데 선생님이 늘상 말하지만 선생님은 편집 없이 PDF 파일 그대로 올리는 거라 그냥 이걸 띄면 좋겠는데 그죠? 왜 이렇게 딱 붙여놨니? fx, g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항상 내가 학생 때부터 그랬고요. 선생님이 수능 수학,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거 수업할 때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 나왔다 무조건 전개해라라고 합니다. 시그마. 뭘 말하는 거냐면 시그마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얘가 뭐 K가 돼도 뭐가 되든 그냥 이렇게 K가 있어서 N까지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AK.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그마. 수학은 기호와 정의학문이야. 남들 보면 이거 막 그죠? 세계 제2차 대전 뭐 암호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우리는 더하라는 기호구나.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누구를 AK. 그럼 시그마 오른쪽에 항상 뭐가 들어간 자리야? 일반항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럼 일반항이라는 것은 뭐야? 수열의 규칙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일반항입니다. 그걸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규칙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야. 딱 보자마자 얘는 규칙이 이거구나 라고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시험에서 어차피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변별력을 가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시그마 또 복잡해 나오고 이럴 때 있잖아. 이건 그나마 쉬운 건데 이런 거서부터 훈련을 해놔야 복잡한 것도 떨린다 이게 아니고 그래. 심호흡 한번 하고 정수가 뭐라 그랬지? 전개 한번 해보라 했지. 전개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규칙이 눈에 보입니다. 수학은 3개,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손, 눈, 머리. 눈으로만 보고 머리 안 돌아갑니다. 손으로만 쓰고 딴 데 쓰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3개가 같이 돼야 돼요. 보면서 풀고 그래야 머리가 떠올라. 자,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전개하면 어떻게 해요? 1분의 x, 1분의 x, 2분의 x제곱, 3분의 x3승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형태가 보인다니까. 이런 게 형태가 눈에 살짝 보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했잖아. 요거 이렇게 돼 있어. 네, 요거 돼 있을 때, 자, 얘는 지금 요거 단계를 좀 빼놓은 건데, 문제 주어졌고요. 0과 1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되도록. 그럼 이게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때리는 거잖아. 아까 이거 미분 때릴 때 시그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거 미분 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때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이라는 것이 3x보다 큰 쪽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함수예요. 근데 둘 다 함수는 함수인데 x가 변해감에 따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죠. 그때 어떻게? x가 0이 아닌다는 전제를 깔면 양쪽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승을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 얘가 무슨 함수가 된 거예요? 상수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된 함수와 뭐 이렇게 된 함수 두 개만 비교해. 그러면 힘들어. 근데 어떻게 얘를 정리해서 그냥 하나 함수 되고 x축, y축에서 그냥 상수함수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죠.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스킬적인 부분인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논술에서 이렇게 풀면,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풀면 10점인데 이렇게 풀면 5점이면 근본적으로 없어요. 풀이 방법에 따른 점수의 가감은 없는 게 논술입니다. 다음, 제시문에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어. 수열이 나왔는데 나는 얘를 점화식으로 풀면 참 좋겠는데 하필 제시문에 노가다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18 하면서 노가다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그냥 이렇게 함수식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요.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나는 한쪽을 상수함수 놓고 풀게요. 쉽게 풀고 어렵게 풀면은 이게 점수가 높고 쉽게 풀면은 이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수학은 쉽게 푸는 게 잘하는 거예요. 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x의 얘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곱해준 것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다 해주면 됩니다. 연산해주면 돼요. 시그마 이렇게 냅두고 연산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정리되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개하면 되는 건데 이쪽이 있죠. 내가 상수함수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상수함수로. 됐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걸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얘를 시그마라서 전개하면 달라. 특히 논수는 전개해야 돼. 왜? 얘가 x의 k-n-1에서 복잡한데 얘를 k가 1, 2, 3, 4 조금만 눈에 얼른 해볼까? 1 지워지고 마이너스 n승 2 그러면은 2 빼기 1이니까 1 빼기 n승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돼? n 대입해. 그럼 n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 그럼 그 앞에 뭐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k의 마이너스 n승의 1을 갖다가 그냥 뭐야? x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냥 x k승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라 간단하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얘를 갖다가 만약 뭐 계산해서 뭐 연산을 할 필요가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뭡니까? 등비수열 연산을 해도 돼요. 그죠? 합을 구하고 할 때. 자, 그럼 요거야, 요거. 근데 자, 얘를 갖다 여기서 이제 또 논술틱하게 접근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준 게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건데 얘가 뭐죠? 상수함수죠? 근데 얘가 지금 뭐죠? 감소함수죠? 다시 말해 이 정도는 그냥 알아야 되죠. 그죠? 뭐냐면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3승분의 1이야. 계속. 그죠? 그럼 얘도 감소함수죠. 뭐냐면 우리가 얘 뭐 중학교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반비례함수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우리 이제 그건 중학교 용어고요. 어쨌든 그냥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그럼 감소함수니까 어쨌든 계속 감소할 거 아니야. 대략적인 개형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팁. 답안지의 형태에서 조금 답이 그러니까 적는 난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이 정도 그림 그리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적을 난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 함수는 감소함수이므로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형 대충 그렸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위가 0과 1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감소를 해.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계속 감소하면 얘 같은 케이스는 제일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1일 때죠. 근데 1에 등호가 없죠. 근데 1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야? 그냥 x가 1이다라고 딱 한 거죠. 1이다.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와. 그러면 a가 요거 그게 딱 전개되는데 어차피 얘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아까처럼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1에서부터 계속 증가한 케이스죠. 그럼 이쪽은 1일 때 값보다 무조건 위잖아. 1 등호일 때보다 무조건 위잖아.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게 하는 A의 최대값. 그리고 최대값이잖아. 그럼 A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수다, 자연수다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X가 그냥 7보다 작아. 근데 X가 실수야.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야? 알 수가 없어요. 실수면. 그죠? 근데 여기다 딱 등호가 딱 들어가는 순간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자체도 힌트야. 등호 써라 이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봐봐. 첫 번째는 0과 1 요 사이에서 fx, gx, f'x가 g'보다 크다야. 그죠?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10.19 플러스 15점이 되면서 정확한 정말 전형적인 논술 스타일 봐야 돼. 봐봐. 분석할 수 있어요. f'x가 g'보다 크다야. 근데 여기 뭐 됐죠? f'하고 g'인데 부동화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얘가 열린 구가 0과 1에서 존재하지만이라고 했어. 그러면 딴 걸 다 떠나서 나가 지금 1번을 풀었던 못 풀었던 위에 거 풀었던 못 풀었던 뭐 다 떠나서 그냥 우리 문해력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똑같죠. 0과 1, 0과 1. 얘는 부등식으로 표현했고 얘는 이제 기호로 표시해놨잖아. 개구간으로 표시해놨잖아.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위에는 부동호가 이쪽인 걸 구했다 치면은 밑에는 같은 범위 내에서 반대쪽을 구했잖아. 그럼 뭐 하나 소리야? 뭐야? 위에서 구한 거에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같은 범위에서 같은 범위에서 F'X가 큰 쪽을 구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F'X가 이번에 작은 쪽을 구하래. 그럼 얘도 여집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렇게. 지만 또 뭐야? 이것도 대독하는, 다시 한번 보죠. 교집합이야. 이거를 만족하지만 또 F1이 G1보다 큰, 도함수가 아니고 그냥 F1이 G1보다 큰 범위도 같이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걸 내가 A 범위 혹은 뭐 집합이라 치고 B라고 치면 두 개의 캡이죠. 교집합 아니야? 교집합이죠. 근데 A는 나왔지. 얘는 뭐야? 요 위에 거. 위에가 이제 문자가 A니까 A 답의 컴플리먼트야. 그죠? 그리고 잘 봐. 캡. 근데 뭐야? B가 뭐야? F1과 G1이야. 근데 F1과 G1 했을 때 여기는 Fx와 Gx가 나왔지. 그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뭐냐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답을 내가 그냥 딱 구해서 답을 내가 알고 답이 이거 선생님 그랬죠. 물론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처음 들어치고는 못 들을 수 있는데 처음에 3월 때부터 얘기했을 때 수능 수학처럼 답을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형태 껴맞추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했지만 수학 잘할 필요 없고요. 논술 잘 쓸 필요 없다니까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을 구해놓고 이 답이 나오게끔 내가 여기서 멘트를 이쁘게 잘 쓰면 되는 거잖아. 그걸 이제 몇 개월 때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답을 미리 먼저 구해놓을 수도 있어. 뭐죠? 이거를 먼저 구해낼 수 있다니까? 이거를 봐봐. 첫 번째에서 구한 게 이거야. 근데 얘 여집합이잖아. 그죠? 그럼 A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 여집합이니까 A가 얘보다 크다죠? 그리고 F1과 G1에다 대입하면 된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니까. 대입하니까 이거 나오잖아, 이거. 왜냐면 이거 X가 1이잖아, 1. 그죠? 그러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X가 1이니까. 그 다음에 Gx도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면은 뭡니까? A의 1승에 N분의 1승, N분의 1승이잖아. 근데 어차피 1이가 상관없잖아. 그냥 A잖아. 그러면 얘 여집합이니까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A가 얘보다 작다고. 답이 나온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멘트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F1, 난 이제 오른쪽 거 F1 G에서 이게 구했어. 다음에 위에 A에서 요거의 모든 X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였어. 이게 성립해. 근데 주어진 것은 얘 범위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 뭐죠? 여집합에 의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잘 봐. 선생님도 작년 문제니까 선생님이 항상 내가 매년 다 새롭게 푼다고 그죠? 선생님이 너희도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난 진짜 그 얘기를 항상 매년 들을 각오로
내가 회의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이제 엔수생들 이제 그 수능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앞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이 문제 풀고 공부한 사람은 원장님 같아요라는 얘기를 나 매년 들어. 나 진짜 그래. 그 누구도 나만큼 하지 않아. 이상한 거죠, 그죠?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다 했는데 또 갈 일이고 없는데 나보다 안 해. 대학 갈 사람 여러분들인데. 근데 진짜 선생님만큼 등호가 선생님 하게끔만 해도 된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면 합격 안 하겠냐? 그죠? 뭐 죽기 살기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물론 요건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은 수학을 하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수학과 수능을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딴 것도 좀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럼 딴 것들도 어쨌든 이런 전투력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매년 선생님이 내가 작년, 재작년 했던 걸 갖다가 하면 이거 다 있으니까 그냥 뭐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해도 되는데 매년 내가 다 한다 했잖아. 그 진짜 여러분 나중에 뭐 스카나 뭐 이렇게 도서 지나가다가 새벽 2, 3시에 9월달 이후로 8월달 이후로 봐봐. 이거 불 켜져 있다니까 내 방에는. 계속 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한 군데 앉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내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나와서 공부하다가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 작년 이 문제 딱 풀고서는 여기까지 딱 했어. 아 이런 뜻이구나. 참 괜찮네. 아 그런데 여기까지 딱 풀고 가만히 딱 보는데 이거는 화장실 가서 응가고서 똥 안 닦는다 뭔가 찜찜함이 느껴지는 거야. 자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함 있어 없어? 뭐냐면 어디에도 제가 안 쓰였어. 1번, 2번 문제 푸는데 사회감정이 안 쓰였잖아. 아씨 뭐지? 선생님 내가 여기서 되게 고민했어. 사회감정이 안 쓰였어. 사회감정이가. 당연히 뭐 지금 다투박이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영상 편집한 거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늦어도 수요일 중에 올라가는데 간혹가다 이게 좀 렉 걸려가지고 하루 동안 안 올라갈 때도 있어서 그래.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올려줄 건데 답지는 내가 지금 바로 올려주죠. 여러분 끝나고 가게 되면 내가 이제 바로 올려주는데 그 해설지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약간 언급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택도 없이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잘 봐봐. 쭉 풀었잖아. 진짜 말 그대로 풀었어. 선생님 그랬잖아. 논술 풀면 된다고 이제 푸는 세상이라고 다 풀었잖아. 수학적으로 풀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답 찾고 하는 거 다 수학적으로 찾았잖아. 예, 어집합이다 이렇게 해서. 그지? 이렇게 찾으면 돼. 다만 이제 이런 멘트 쓰는 거 이게 두세 줄짜리. 이게 좀 논술 틱한 건데 이게 왜 주어졌을까? 어디서 쓰일까?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짜고짜고 풀려봤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요 다음 장에 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추세예요. 문제를 갖다가 논술이나 수능에서도 난이도 높인다라고 했을 때 봐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형태가 처음에는 200점 만점이었어요. 200점 만점에다가 지금 400점 만점을 바뀌었는데 200점 만점에 2년 하다가 96년도인가 그때서부터 400점 만점을 바뀌어서 쭉 오는데 그럼 벌써 30년 가까이 넘게를 갖다가 수능을 했단 말이야.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문제제 이런 뭐 신유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유형이 없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유형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금 형태가 지금 오래잖아. 그러면 15년 전 거, 10년 전 거 문제를 갖다 쓰면 너희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게 신유형이야. 왜? 체험과 봤으니까. 근데 우린 알잖아. 그죠? 우린 다 봤으니까 우린 알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잠깐만 이게 근데 뭐지 근데 이게 왜 안 쓰였지? 이게 찜찜한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존재하지만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요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 존재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함을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도 얘기했잖아. 존재하지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안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 시간이 부족하고 하면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찜찜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벌써 걔는 어느 정도 올라온 거죠. 그냥 항상 답을 잡고 했으면 찜찜하고 졸라 개운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사이다를 촥막 하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들 텐데 뭔가 여기서 찜찜함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레벨가 돼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게 보게끔 내가 지금 너희들 훈련시키고 있잖아. 이거 안 쓰였잖아. 그죠? 논술에 이런 거 없거든요. 이거 안 쓰였잖아. 자, 그래서 옛날 시계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 시계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지만 잘 보십시오. 선생님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가져갈 거다, 팁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새롭게 보고 쉬운 건데 아 저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뭐 누가 의대나 약대를 쓰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쓴 학교는 선생님이 다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의대를 쓰면 나머지 친구들은 의사 될 생각이 없는데 나머지 60명은 다 그거 푸는 겁니다. 그런 데 보면 이제 난이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F 프라임 C 프라임 요거 있잖아. 요거. 그죠? F 프라임 C와 G 프라임 C. 요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 원래 다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게. 자. 해서 이거 다 미분에 따른 소리인데. 자, 어쨌든 얘건데 그럼 내가 아까도 했었지만은 HX라는 것을 FX 빼기 GX로 잡아요. HX를 집에 잡아요. 그리고 이거죠. F 프라임 A가 요 범위였어. 그죠? 아까 여기 위에서 구한 거. 위에서 구한 거에 요 위에서 구한 거에 여집합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A가 이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를 미분한 거야. 미분한 이거야. 그러면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FX와 GX가 나왔으니까 F 프라임과 G 프라임 그냥 씩 쓰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요 식에서 0과 1에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식을 하나로 만들었어. FX, GX 말고 이제 하나 함수를 해서 H 프라임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잡아봐. F 프라임 0, G 프라임 0이야.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고 여기다 0을 대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는 얘는 뭐 됐습니까? 얘는 뒤에 거는 아예 날아가서 0, 1 얘는 그냥 날아가죠. 얘가 0이니까 0이고요. 얘는 뭐죠? 앞에 x의 0승 플러스 x의 1승 플러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x의 0승이 1이죠. 뒤에는 다 0으로 사라지고요. 그래서 1 빼기 0, 1. 즉 뭐야? 양수야. 다음에 h 프라임 1은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야. 그죠? 계산하니까 이거죠? 잘 봐봐. n 빼기 a n-1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했냐면 n-를 묶어주니까는 요런 형태가 됐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쓰이는 거죠. a가 n-1보다 크다면 뒤에 게 더 크다고요. 근데 n은 자연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음수죠. 자, 그럼 잘 봐봐. 도함수에서 h 프라임 0은 양수고요. h 프라임 1은 음수야. 그럼 얘는 당연히 다 아까 앞에 했지만 얘는 다 이거잖아. 연속이고 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이값 정리는 이게 뭐냐면 왜 얘가 난이도 있냐면 사이값 정리를 연달아 2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까지만 했어. 근데 옛날 본고사 형태에서는 스카이 이런 데서는 서성한까지는 한 번 더 쓰는 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옛날 형태야.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야.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잘 봐. H 프라임 0은 양수야. H 프라임은 음수야. 그러면 H 프라임 K가 0 되게 하는 K가 반드시 이 안에 존재한다는 소리죠. 뭐예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죠? 양수에서 음수 갔는데 끌어잡고 이어진다며.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잖아. 그죠? 양수에서 음수 갈 때 분명히 X축 한번 땅 최소 한번 땅 쳐야 되니까. 걔가 존재한다. 어디에서? 이거 반드시 써주시고요. 0과 1 사이에. 그리고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뭐? 잘 봐봐. 지금은 내가 여기와 여기 사이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죠? 다시 여기와 여기 사이를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next. 두 번째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얘와 얘를 보는 거야. 그래서 H 프라임 K가 0이고요. H 프라임 1은요. 얘에 따라서 음수야. 그럼 0과 1 사이에서 0과 음수 사이에서 또 얘보다 큰 게 반드시 하나 더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봐봐. H 프라임 1 요거죠. 이게 H 프라임 1의 함수값이죠. 다음에 H 프라임 K 요거죠. 이 사이에 만족하는 y는 p에 대하여. 그잖아. 0이 있고요. 뭐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0과 마이너스라서 요 사이에 간격이 이만큼에 떨어져 있잖아.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 무조건 하나는 최소 있을 거 아니야.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얘는 겁나 많습니다. 원래. 그죠? 그래서 이게 대하여 H 프라임 C가 P가 되게 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C의 이 함수값은 C에 대한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겠죠. 이거잖아. 다시 말해서 뭐죠? H 프라임 C.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C 빼기 G 프라임 C가 음수. 다시 말하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F 프라임 C가 G 프라임 C 되게 하는 요거죠. 이걸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커니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알고리즘은 생각의 순서 요거, 그다음 요거. 아,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이제 대학교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내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그럼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감고 수하고 머리에다가 모자 뭐 쓰고 뭐 입고 이렇게 세팅 이렇게 순서를 하잖아. 그게 알고리즘이야. 얘도 알고리즘. 순서를 어떻게 접근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익값 정리를 당연히 썼는데 뭐 몇 번? 두 번이나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서 여기까지 또 디테일하게 좀 더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아가는 방법까지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건 거의 안 나오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너프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첨삭이나 질문 있는 친구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됩니다.